자,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보시면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심상치가 않아요. 그렇죠? 일단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에 7.7% 급등을 보여줬는데, 자, 오늘도 추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전고점 있죠. 자, 이 전고점을 완벽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이 추세를 볼 때 항상 머릿속으로 파동을 좀 그려봐야 된다. 파동. 자, 파동을 그려봤을 때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주가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를 체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두고 봤을 때 만약에 이러한 파동, 자, 이러한 파동이 이어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디에 놓여져 있는 거죠? 바로 요 구간이죠.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건 이게 진짜 돌파인가 아니면은 가짜 돌파로 바로 다음날 다시 급락으로 휩쓸어 빠질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한 판단이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전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그 어떤 기준은 단순하게 주가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래 대금이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앞에 전고점을 형성을 하면서 여기에 매물이 쌓였단 말이죠. 그죠? 물려있는 매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확실하게 소화를 해줘야만 이 추세도 계속 이어지면서 상승 추세가 이렇게, 그죠? 상승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오늘 어때요? 거래 대금? 정말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사실 요즘에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많이 빠졌거든요. 시장이 좀 밀리면서 코스피 거래대금이 21조 원까지 내려앉았어요. 예전에 자 시장 좋을 때는 뭐 기억하시겠지만 80조, 자 80조까지 거래대금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21조까지 줄어든 상황,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발생한 거래대금이 1조 원이 넘어요. 1조 원이. 오늘 정말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 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봤을 때도 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원래 1등, 2등을 다투던 종목이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4등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4등까지. 이거는 분명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요때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물론 이때 우리가 뭐 무조건 매수하자 이런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 뭐 반등세가 센 것도 아니고, 거래 대금이 동반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보고,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된다.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된다라고 설명드렸거든요. 그 이유가, 하반기에 원전 섹터가 갈 만한 뉴스들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가까운 이슈를 말씀드리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관련해서도 시공 계약건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가까운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9월 달이 되면은 SMR, 자, SMR 특별법이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12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도 이미 이제 나올 겁니다. 나올 거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이슈들이 엄청나게 지금 쌓여 있는 상태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되면서 반등이 시작됐다. 이거는 분명 의미가 있는 수급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한 매수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기관과 외국인입니다. 근데 사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13만 주, 6만 주, 요 정도면은 사실 많이 매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물량 빼더라도 기관들이 정말 심상치가 않죠. 요즘은 진짜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보다 기관들이 매집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강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기관들이 정말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자, 이틀 동안 매수한 거 볼까요? 미쳤습니다. 어제는 126만 주 매수를 했고요. 오늘은 112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여기서도 제가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된다 말씀드렸던 이 시점에서도 사실 기관들이 매집을 하긴 했어요. 이때도. 근데 이때는 물량이 많지 않았거든요. 뭐 10만 주, 뭐 20만 주,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120만 주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다. 아, 엄청나죠. 한 6배가 되는 거예요. 6배가.
예. 그만큼 조금 작정하고 올리는 거거든요. 작정하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이 바닥권이죠. 자, 바닥권에서 물량을 매집하면서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전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분들도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이. 왜냐면은 이게 상승이 나오더라도 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엄청나게 폭등합니다. 이런 말씀은 좀 못 드릴 것 같은 게 일단 이 중장기 추세 자체가 이평선을 봤을 때 이렇게 우하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돌파가 나와도 상승은 좀 제한적일 거고 저항에 맞고 밀렸다가 다시 돌리는 기간 조정을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기간 조정.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비중이 크신 분들은 이번 올라올 때 비중을 좀 낮춰놨다가 그리고 변동성을 보일 때 다시 공략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내일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자 요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전고점은 저는 확실하게 돌파를 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분봉 차트를 봤을 때도 어때요? 지금 거래 대금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죠? 이 전고점에서 발생한 거래량과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거래량 비교하니까 지금 한 2배는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뜻은 앞에 있는 매물도 전부 소화를 했고 그것도 세력들이 매집을 해줬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에서 밀린다고 봤을 때, 자, 지금 어쨌든 좀 꺾이면서, 종가상이 좀 꺾이면서 마감이 됐는데, 지금 밀린다고 봤을 때 우리가 지지 구간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요? 바로 전고점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 자리, 그죠? 요 자리까지는 열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세력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력들이 돈을 썼던 자리는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 돌파하는 자리예요. 전고점을 돌파할 때만 돈을 쓰고 후반에는 장 막판에는 돈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장에서 주가가 밀린다고 해도 이 전고점을 지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왜냐면 세력들이 돈을 썼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해서 바로 공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공략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지지 구간인데 여기 보면은 다시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가 지지 구간인데, 자, 이 지지 구간에 왔을 때, 실제로 우리가 분석한 대로 기관들이 주식을 지켜줘야 돼요. 주가를 지켜줘야 돼요. 왜냐면 기관들 같은 경우 이틀 동안 매수했잖아요. 요 수급, 자, 이때부터 매수한 거거든요. 이 돈, 여기 보면 거래량 보이죠? 이때부터 기관들이 매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평단가는 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이 지지 구간보다는 아래에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어쨌든 추세를 지켜주기 위해서 매수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평단가까지도 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들의 평단가와 그리고 전고점 이 지지 구간을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다가 이 지지 구간이 왔을 때 만약에 기관들이 오늘 보면 이제 삼성증권 이런 증권사죠. 보면은 삼성증권처럼 이렇게 하루 종일 매수하는 창구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매수하는. 자, 이런 창구들이 좀 있어야 돼요. 삼성증권이 보면은 어제도 매수하고 오늘도 매수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지금 수익을 보고 있잖아요. 어제부터 샀으니까. 그리고 또 어제 더 많이 샀어요. 어제 더 많이 샀다는 건 뭐야? 평단가가 더 밑에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단타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주가 계속 밀릴 수가 있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들이 수급으로 돌려주는 걸 확인하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매수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요 수급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끌고 가다가 일단 저항이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저항이 되겠죠. 지금 일단 요 밑에까지는 올라왔는데 자, 위에 보면 또 저항이 있습니다. 그죠?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저항이 왔을 때도 수급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홀딩을 하다가 이 매수가 멈춰. 갑자기 세력들이 매도를 한다. 갑자기 물량을 멈추고 매도를 한다. 그럼 이때는 우리도 빠르게 대응을 해야 돼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매도할 때 매도할 줄도 알아야 된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만 이런 하락 조정을 피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끌고 갈 거라서 내일 장 초반의 변동성 잘 이용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방금 말씀했던 기준에 맞춰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타점이 나왔다. 자, 타점이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전부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반드시 잘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잠시만요. 제가 전화번호를 여기다가 좀 띄워놓을게요. 보이시죠? 010-7652-0271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숫자 1번
숫자 1번 문자 한 통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숫자 1번.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타점들 다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기준과 원칙, 자, 기준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있는데, 자, 우리가 원하는 자리를 터치하지 않고 그냥 오르는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냥 보내주면 돼. 보내주고 다음 눌림목을 기다리면 되는데, 꼭 여기서 급하게 들어갔다가 또 고점에 물려서, 페닉셀 나오는 경우 너무 많아요. 차라리 쌍바닥을 잡았을 때가 훨씬 더 확률이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다음 눌림목까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절대 조급하게 하지 말고 기준과 원칙을 지켜서 진행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이제 질문이 뭐냐면, 확실히 섹터가 돌기 시작했죠. 순환매가 돌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니라 새로운 종목을 좀 공략하고 싶고, 다음에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 다음에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이 궁금하다 하셔가지고, 자, 종목을 하나 들고 왔거든요. 잠시만요. 자, 보이시죠? 요 종목입니다. 일단 우리가 크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시세가 이미 반영된 종목이 아니라 주가가 바닥권에서 이제서야 올라오기 시작한, 고개를 들기 시작한 종목을 잡아야만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 이동평균선 하단에서 하락 추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가 여기에서 고개를 들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그죠?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시세가 변했다. 뭔가 있다라는 거고. 근데 골든 크로스가 났다고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게 휩소로 돌파하는 척 했다가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을 가져가면서 안착을 시켜주고, 여기서 최소 5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발생이 되면서 세력들이 매집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야겠죠. 어쨌든 주포가 있어야 주가도 크게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최근에 보면은 어때요? 대량 거래가 발생되면서 매집 흔적이 있고, 그리고 이 재료의 지속성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 확실한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어야 후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더 오를 수가 있거든요. 손바뀜도 나와주고. 그래서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만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들어왔던 수급 자체가 단순히 어떤 뭐 조막손 세력이 아니라 정말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 보면은 최근에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는데, 그 전에는 외국인들도 같이 이렇게 양매수죠. 양매수로 오랫동안 매집한 종목이에요. 이게 기관 외인들이 오랫동안 매집을 하면 할수록 물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기관 외인들은요, 물량이 너무 많아서 사실 한 번에 정리 못 합니다. 정리할 때도. 최대한 멀리 띄워놓고, 그죠? 높게 띄워놓고, 여기에서 기간 조정을 주면서 흔들면서 물량을 정리하거든요. 그래야만 빠져나갈 수 있어요. 물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관 외인 수급주 같은 경우가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우리가 매도할 때도 여유 있게 매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종목이 이제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제가 보내드릴 텐데,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가시면은 수급이 좀 꼬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요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 간절하신 분들만. 예, 그래서 자, 위에 번호 보이시죠?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2번, 숫자 2번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요, 이 종목의 종목 이름과 그리고 매매 전략, 타점까지도 함께 또 보내드릴 테니까 잘 확인하시고 잘 수익 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설명드리지만 마음속에 이 네 가지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매매를 할 때는. 기준, 원칙, 근거, 계획. 자, 이 네 가지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항상 이제 주식 거래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이 변동성이에요. 변동성. 이 시세의 변동성을 자꾸 쫓다 보면은 사람이 감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감정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 뭐 경험해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계좌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예, 무너질 수밖에.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라고 제가 중심을 좀 잡아드리는 거니까, 중심을 잡아드리는 거니까 잘 확인하시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화이팅, 자 화이팅, 다 같이 좀 힘내야 되잖아요. 다 같이 힘내자라는 의미로 화이팅하고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